강이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2강입니다. 2강.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1강을 간단하게 요약해 한번 다시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걸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의가 한 20강, 22강 되는데 요 강의는 요 목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목차를 쭉 보시면 잘 안 듣게요? 잘 안 듣깁니까? 마이크 쓸까요? 마이크 잘 안 듣게요? 성이 안 듣게요?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까? 뭐 대답이 없어요. 잘 듣기면 이렇게 해주세요. O. 안 듣기면 X. 잘 들리면 O. 잘 듣게요. 마이크 꺼볼까? 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 마이크 나와. 안 들린다. 지금 스피커 아주 지금 마스크 잠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듣깁니까? 네, 잘 들려요. 잘 듣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몇 분 들어왔습니까? 온라인 몇 분 들어왔습니까? 4분 다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다섯 명. 5분 들어왔어요. 네 명이면 네 명이 다섯 명. 온라인 다 들어오십니까?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까 요 앞에 그 매화 향기가 굉장히 진합니다. 가서 향기를 맡으니까 콕 찌르더라고요. 와, 생수 먹고 와 내렸어. 그 한복을 입고 탁 하니까 탁 웃으면서 붕긋이 웃으면서 향기를 탁 뿜어내더라고요. 시네 바로. 아, 그래서 향기 너무 고혹적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시가 무엇인가 이게 1강이었는데 핵심 내용이 시는 운율, 리듬, 테마, 주제, 그 3요소다. 수백 명이 시가 무엇인가를 말했지만 요 세 개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3분의 1이 운율. 운율을 타야 됩니다. 연과 행을 또 관리하고 같은 리듬을, 같은 음을 반복하고 같은 음들을 같이 쓰고 반복하고 이런 운율. 그 다음 심상. 이 심상이 제가 늘 강조했던 묘사입니다. 묘사. 이미지입니다. 시는 그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미지 심상이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많은 시인들이 많은 이 작가들이 주제를 너무 강조하는데 주제는 자연스럽게 운율과 리듬만 잘 살려놓으면 주제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주제를 좀 많이 들여대지 마시고 심상 3분의 1, 운율 3분의 1이라는 걸 꼭 기억해서 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는 주제가 너무 무거워버리면요 상대적으로 심상이나 운율이 적어버립니다. 꼭 운율과 심상을 3분의 1씩 준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시 두 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황진희 시조는 시를 추상적인 것을, 그러니까 시는 추상적인 것을 감각하는 거 그랬죠. 감각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고시인들이 심야다, 뭐 야심이다, 뭐 삼격이다 이라는 것을 이 황진이는 밤의 허리라고 해요. 밤의 허리 이렇게 고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서리서리 감고 고비고비 편다 그랬습니다. 이게 시간을 갖다가 막 뚫을 수 있는 이는 바로 초인간적인 인물입니다. 보십시오. 밤의 허리를 갖다가 서리서리 감았다가 고비고비 펴는 이런 것이 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청마의 주안의 깃발을 통해서 소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깃발은 소렴 나왔습니다. 역설적 잔치를 통해서 시를 직유라는 과 언어를 같이 써봤죠.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고치는 것이 소렴 나와서 역설이지만 순정 물결, 순정이라는 깃발이 내적 이미지고 그걸 물결 같다라고 외적으로 직유화했다는 겁니다. 이종 장치를 쓰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거 마찬가지입니다.
애수는 백로처럼. 그러니까 그겁니다. 직유와 언유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가 이번에 7가지 좋은 시를 쓰려면 7가지 쓴다. 그 중에 가장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가장 눈뜨게 툭 보셨던 게 뭐냐고 기억납니까? 내가 뭐 7가지 하나에 보는 거 아닙니까? 뭐 구체적 써라, 니답을 살리라, 후반부에 반전을 넣어라, 묘사를 통해 이미지화해라, 대사를 통찰과 감각을 키워라, 풍부한 자료를 준비해라, 레시피 준비해라. 두 번째, 제목을 설명하지 마라. 이 말에 여러분 귀가 딱 돌아갔습니다. 자꾸 모든 시인들이 주제를 그 제목을 가지고 자꾸 풀게 가려요. 그 시만 가지고 제목을 가려놔도 그 시가 무엇인가 제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자, 지금 내가 한번 읊어주는 시를 읽고 여러분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아무리 읽어도 이 시 주제의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자, 제목을 설명하는 시를 쓰지 말아야 말입니다. 시 내용과 제목은 전혀 따라서 가르치고 거기에 텐션을 담아 넣어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시는 이런 내용을 쓰고 제목을 이렇게 갖다 붙임으로써 텐션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시 한 편을 부살보 한 3주 전에가 나왔던 시인데 이걸 여러분이 이 시는 뭐라고 이 제목을 붙인지 한번 보십시오. 동의대 문해창작 교수인 전동균 교수가 썼는 시인데 이걸 한번 읽고 여러분 제목 하나 맞춰보시죠. 제목. (2월 26일이네요) 내가 찍게 된 거는 조금 되는 거 2월 26일자 내 시를 조상의 신문입니다. 전동균입니다. 1962년에 전동균 시 찾아나옵니다. 부산 동의대 교수예요. 제 후배고. 긋다 보니 자 제목 맞추기인데 제목 한번 상상 맞춰보세요. 대단한 기발이에요. 이 시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거 찍을 수 있나요? 자, 우리 온라인 한번 읽고 들어보십시오. 두 분 읽어드릴게요. 걷다 보니 구포시장 국밥집이었다. 100년은 된 듯 허름했다. 죽은 줄 알았던 김종삼 씨가 국밥 그릇을 나르고 있었다. 얼굴이 맑겠다. 눈빛도 환했다. 여전히 낡은 번거지를 쓰고 있었다. 설렁탕이며 해장국이며 깍두기를 딱딱 제자리에 갖다 주었다. 뜨끈 국물을 가득 부어주었다. 공손하였다. 두 병째 소주를 시키자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왼쪽 벽을 가리켰다. 소주는 각 한 병, 삐뚤삐뚤 아이 글씨였다. 이 시의 제목을 붙여 찾아내는 거예요. 법문. 네? 이 제목을 맞추면 대단하다. 국밥. 네? 법문. 국밥. 장터 저번 시간에 김종삼 씨 이야기 했죠? 김종상. 김종삼 이야기를 우리 시인 아닙니까 이게? 네. 시인은 누군가? 바로 그 김동현 시인이 시인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전동현 시인이 김종삼 시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종삼에 대한 시를 많이 쓰는 거 이것도 그게 나오잖아요. 이 전동현 시인이 1월달인가 6월달에 김종삼 시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김종삼에 대한 시를 많이 쓰는 거 이것도 그게 나오잖아요. 김종상 이거는 씨가 제목이 법문이던데요. 바로 맞추시네. 맞았네. 법문이네, 법문이네 이 제목이. 이게 어째 시 법문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목이 법문이에요. 법문. 보시는 우리 배숙 씨는. 이 시 아무리 읽어봐도 법문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시 제목이 법문이냐. 그 시 전체의 풍경이나 모든 그게 법문에 관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가. 근데 정신은 아이의 눈이라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물었대요. 여러분 눈이 녹으면 뭐가 되나요? 하니까 뭐가 되니까 얼음이 되지 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들어서 봄이라 했어요. 근데 그게 착안해서 이 사람도 그냥 아까 좋은 시 쓰는 거는 진짜 그 시가 우리가 아이의 눈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안에 풍류 아까 부회장님 말해주셨잖아요. 그 봄눈을 갖다 그렇게까지 제목하고 연관을 안 시킨다더라고요.
이 양반의 시는 그 윤동주 시상 받아보면 제목이 힘 힘자를 세개 썼어요. 그렇지. 네. 이게 그의 이 전동기 씨의 대표작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뭐 흰지는 써야 돼 빨빨빨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과 시 내용과를 거리를 두면서 텐션을 유지하는 것도 이 양반의 기법이고 우리도 그렇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를 딱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 읽어갖고는 이 제목에 대한 그게 답이 안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풍경이 이 나와요. 내용과 왜 작가는 이 시인은 롬누란 시를 썼는 제목을 붙였을까? 그 유효가 연결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저 해주시면 조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겠죠. 봄눈이 안 하고 봄사기라고 새사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여기 있겠죠. 걷다 보니 국보시장 국밥집이었다. 100년은 된 듯 허름했다. 죽은 줄 알았던 김종삼 씨가 국밥 그릇을 나르고 있었다. 얼굴이 맑겠다. 눈빛도 환했다. 여전히 낡은 번거지를 쓰고 있었다. 설렁탕이며 해장국이며 깍두기를 딱딱 제자리에 행박힘에서 갖다 주었다. 뜨끈 국물을 가득 부어 주었다. 공손하였다. 2병째 소주를 시키자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왼쪽 벽을 가리켰다. 소주는 각 한 병 삐뚝삐뚝 아이 것이었다. 나는 내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번거지에서 답이 있네. 번거지. 삐쭉삐쭉이라는 말 속에 돌아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출발도 걷다 보니 뭔가 집에서 나와서 서슬 뭔가 그리면서 국보시장에 왔는데 이 국보시장의 모습에 속에서 오랜 죽었던 김종삼 시인 자기가 존경하고 이런 김종삼 시인이 나타났어요. 오래전 죽었잖아요. 죽으면 김종삼 시인이 나타나서 이분이 국밥을 나누고 있고 국밥에 아주 섬이 되는 모습이고 공손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 그래서 소주 한 병 마시고 또 그 소박한 벙어지 쓰고 이런 것은 그 김종환 시인의 그 소박한 모습이잖아요. 또 공손하고 이런 모습에서 마지막 아이가 쓰는 삐뚤어진 소주 한 병만 판다. 2병 먹지 마라. 건강을 지켜라. 이런 면을 통해서 서민들의 어떤 소박하고 소탈하고 건강을 챙기면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서민의 삶이다. 이런 시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몸눈으로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아마도 기다림, 또 봄눈을 통해서 뭔가 설렘,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뭔가를 기다리고 설레는 모습이다. 김종삼 시인이라는 자체가 봄눈처럼 반갑고 기다리는 어떤 손님이다. 그런 뜻으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 옛날을 날씨가 좀 따뜻해서 바람 쐴겸 겨울 겸 국보시장까지 왔는데 그 통해서 옛날 서민스럽고 소박하게 살던 김종삼 시를 통해서 봄눈이 바로 그러한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 옛날의 삶을 소박한 삶을 떠올리게 해주는 어떤 그런 소식이다 이거죠. 봄눈은 소식이 새로운 소식 아닙니까? 봄눈을 기다리는 새로운 것을 기다려주는 그런 소식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봄눈을 부직했는데 영화에서 별로 펜스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주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목을 설명하는 식의 시를 쓰지 말고 시 내용과 제목은 별개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 사이에 내용, 시 내용과 제목을 텐션을 유지하라. 이것도 시 기법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 시 제목을 읽어보니까 이 제목이 뭐 국밥이라든가 뭐 이게 떠오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쓸 때 지금까지 너무 그런 시 내용을 대표하는 어찌 보면 제목이라는 간판이잖아요. 우리 시와 간판인 것처럼 이런 넓이라는 자연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간판인데 시도 그런 것도 너무 매지 말고 좀 텐션을 줘서 제목 내용과 좀 동떨어진 여기서는 왜 제목을 이거 붙이지? 하는 정도로 쓰십시다 하는 것이 그 밑에다 김종삼 시인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시인이 나옵니다. 그래 연결시켜서 했습니다. 자, 그 정도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2강입니다.
시어입니다. 시어. 시어는 뭐 시라는 것도 언어의 예술이잖아요. 언어 예술이잖아요. 언어가 없으면은 시가 될 수 없고 시가 되려면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좀 나름대로 연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은 언제 써요? 우리 언어는 언제 썼느냐는 문제. 언어가 나타나면 시가 나타났겠죠. 그럼 이 말은 언제 써 있느냐는 문제. 또 언제부터 우리가 언어를 제대로 언어를 쓰고 있느냐는 문제 연구를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50억 년 전에 이런 인간의 모습이 손을 들고 인간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손을 들고 열매 땀을 쓰는 인간이 만들어지고 저도 한 1억 년 전에 우리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 언어는 어떤 언어였느냐? 1억 년에 우리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지금 언어가 비슷하냐? 아니에요. 단 한음들입니다. 앞, 아빠는 앞이고 엄마는 음이에요. 전부 한음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코, 입, 눈, 몸 다 한음들입니다. 얼굴은 그 뒤에 생긴 겁니다. 이 낯입니다. 낯. 얼굴이라는 단어는 한 500년 전에 얼굴은 외모예요. 외모. 얼굴 외모입니다. 외모. 얼굴 단어는 훨씬 뒤에 생깁니다. 그리고 뭐 1만 년 전, 1억 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 한음들이었다. 그리고 언어가 발달하면서 두음들, 세음들, 네음들 늘어났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세요. 덜, 매, 발, 손. 우리 가까이 나는 전부 이름들입니다. 지금도. 개, 소, 말, 돼지요. 돛입니다. 돛. 강아지 없습니다. 개입니다. 전부 한음들입니다. 이게 두음들, 세음들 생기면서 그 뒤에 언어들입니다. 훨씬 지금부터 뭐 단군 시대 한 5,000년 전 역사로 가보면은 훨씬 지금보다 이름들의 언어가 훨씬 많아. 대부분 다 이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이름들에서 이름들에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식으로 언어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의 한번 보세요. 유일하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언어는 다 하나들입니다. 발, 팔, 다 같은 겁니다. 다 하나들입니다. 얼굴은 어디에 생긴 겁니다. 보세요. 자, 그런 데서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럼 시에서는 언어는 분명히 언어가 생기면서 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시는 물론 예술의 첫 출발입니다. 시가 먼저 생겼습니다. 소설도 어디에 생겼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전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시는 절에서 하는 말이라 그랬죠. 절에서 하는 말은 일상 언어 쓰는 말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절에서는 일상어를 쓸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일상 속에 절에 쓰는 말을 안 쓸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사이에 뭔가 이런 경위가 있습니다. 절에서 쓰는 말과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뭐 밥 먹으러 가서 우리 공양하자 뭐 이렇게 다른 것처럼 절에서 하는 말과 그럼 절에서 하는 말은 시어입니다. 그 시어는 어떤 의미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맑고 향기롭고 긴장감, 긴밀감, 참신함, 창조성 이 요소를 다 갖춰 있는다는 겁니다. 시어는. 자, 시어는 맑아야 됩니다. 탁하고 아주 지저분해서 안 된다는 거. 그다음 향기로 말 속에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화에 다가갔더만은 너 조금 전에 생선무가 입을 다물었어요. 매화가. 근데 한복을 탁 입고 이렇게 화장실 가서 제가 입 다 씻고 갔어요. 한복 입고 가니까 이 색동옷 입고 가니까 지가 입을 번거더라고요. 향기를 쫙 뿜어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향기로워야 됩니다. 세 번째 긴장감, 텐션입니다. 언어는 텐션. 소리 없는 어성이죠. 이 긴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긴밀감. 그러면서도 긴밀감이 있습니다. 물론 참신해야 됩니다. 남들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창조성. 언어는 끝없이 창조해야 됩니다. 자, 시어는 일반인 교과서적은 그렇습니다. 함축적이다, 내포적이다, 상징적이다, 간접적이다, 직접적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현의 시 참 아름다워요. 현의 시 참 아름다워. 이런 말은 시냐 아니냐 할 때에는 아름답다는 진짜 아름다우면은 그건 시가 아니에요. 진짜 못났어. 입이 삐뚤어지고 뭐 여기 뭐 쭈글쭈글 이랬어. 이런데 아름답다 하는 거는 시가 된다 이 말이죠.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면 시가 아니다 그랬죠. 그건 1차적인 겁니다. 간접적이 됩니다. 그다음 개인적이고 정서적이고
주관적이고 비유적이다. 이게 교과서적으로 중고등학생이 배우는 교과서적인 시예요. 그럼 일상으로 뭐라 반대죠. 직접적이고 사전적이고 일차적이고 의의적인 의미를 짓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적인 의미를 짓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보편적 객관적인 것을 뭐라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돌려놔야 시가 된다.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 소녀는 매우 예쁘다. 일상은 여기 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한 장치를 넣었습니다. 같다라는 비유 장치를 넣으니까 소녀는 나비 같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소녀는 솜사탕이다. 이게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왜 소녀는 솜사탕일까요? 소녀는 솜사탕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소녀가 나에게 솜사탕을 사와서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또 솜사탕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솜사탕 먹다가 얼굴에 솜사탕이 붓기도 하고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소녀가 솜사탕을 사러 가다가 달려오는 열차에 부딪혀서 소녀는 저 세상에 갔습니다. 그 솜사탕 보면 그 소녀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는 솜사탕이에요. 이렇게 설명되면 이게 솜사탕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속에 상징화시키는 단어가 시예요. 그러니까 1번은 시가 아니고 2번은 시적인 표현이고 3번은 더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징화시키게 되고 그것도 같다라는 비유장치를 빼버리고 그냥 소녀는 답이다. 은유로서 메타포를 써버리면 훨씬 시적입니다. 자, 그 밑에 하나 있네요. 하늘이 온다는 것은 비가 온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하늘이 온다는 거는 저걸 할 수 있겠죠. 비가 온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자, 시 두 편은 일단 남겨두고 세 편이니까 남겨두고 뒤로 좀 가봅시다. 의문제 좀 해보고 뒷부분 해봅시다. 9페이지입니까? 9페이지. 이것도. 어쨌든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좋은 시를 쓰려면 참신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시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라. 이런 레시피를 많이 가져야 여러분 좋은 요리가 나오듯이 시어도 마찬가지로 또 많은 시어들을 여러분 품고 있어야 되는데 헷갈리는 의의 몇 개 해봅시다. 쭉 나와 있습니다. 원래 수육이라는 단어는 소고기만 쓰던 단어입니다. 쑥육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고기나 돼지고기 다 수육 쓰죠. 원래 수육은 쑥육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소고기만 쓰던 단어다. 수육 자체가 소고기라. 지금은 이것도 돼지고기나 뭐 개고기 다 쓰죠. LA는 미국 LA와 아무 관계 없다는 거. 레처러를 청년 갈비, 청년이 빨려 나온 갈비를 LA 갈비란다는 거. 이건 미국 LA와 아무 연관성을 자꾸 시키는 그런 기능인데 없다는 거. 자, 어처구니는 이게 이제 사전 찾아보면 두 가지 나옵니다.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한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맷돌의 손잡이.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인데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그 무거운 돌을 돌리는데 손잡이 없으니까 헐 무슨 얘기겠죠. 이게 1번이고 2번은 그 큰 저택, 큰 한옥을 짓는 데 가보면 여러분들 특히 중국 가면 많죠. 이게 그 지붕 끝에 이런 흙으로 만든 상상의 동물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산책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많이 없는데 특히 중국 가면 많아요. 그게 저번입니다. 2번이 더 정확한 답으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려놓은 상상의 토우, 흙으로 만든 동물을 어처구니 합니다. 집은 난리났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해서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말이 어처구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리내는 말 끼고 미리는 은하수죠. 은하수. 그 다음 미러. 다 적으세요. 미러, 용, 다솜, 사랑. 다솜 알죠? 다솜, 사랑입니다. 다솜 의미는 사랑의 엄마니까 어부더미, 계모. 그 다음에 가시버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원래 여자들 우선이었습니다. 가시나 버시는 신랑이거든요. 각시 신랑이라. 근데 같이 버시는 했으니까 여자를 우선했다는 겁니다.
조선 500년에 와서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남자 중심사회가. 그전에는 남자는 좀 못했어요. 그래 가시 벗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시 여자, 벗이는 남자, 신랑. 그런가 보시고 미장이 이게 더 젊은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건축 우리 아버지 미장이었어요. 응? 건축 이번에 미장. 우리 송순이 지금 자기장도 있는데 아니 미장이 이런데 미장이가 뭐예요? 그 시멘트 있잖아. 그 미장 하는 우리 아버지 건축. 아니 성순이 나이 무슨 다 알겠지만 송순이 미장이 몰라요? 미장은 미장원에 일하는 같이 따라다니. 알바는 사람. 아, 미장원 말고. 요즘 그 미장을 젊은 그래서 내한테 말. 중학교 고등학생들 물어보면 거의 99%가 미장이 그뭐 미장원 알바하는 사람이라. 미장원인 줄 알아요. 미장원이 합니다. 알바는 미장공. 네. 그래서 미장공. 차이가 난다니까 자꾸 모르고 있다는 게 미장공. 시멘트로 어떤 건물이나 다리 같은 거 마무리하는 사람. 미장 기술 미장공. 미장이는 미장공. 미장공. 요즘 왜 그런 미장을 뭘 미장이라고 하래? 미장원이 일하니까 미장원이 말하는 사람. 그래서 애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타. 미장원? 미장원에서 그 미장원이 미자는 아름다운 미장원. 아름다운 미자. 이 미장원이 건축 미자라고 해. 건축이. 몰타. 예, 몰타 할 때. 그래서 미장이는 미장공. 시멘트로 이렇게 건물이나 다리 같은 걸 마무리를 이렇게 아주 예쁘게 하는 게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마무리한 사람을 미장이. 나보다는 우리 이제 그 항상 6.25란 전쟁, 일제 식민지 뭐 이런 역사적 환경에 대해서 언어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전두환이란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1980년 이 5.18 이런 사건에서 어떤 언어를 변화시켰나 저는 세 가지 봅니다. 한 네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나보다 자기 그다음에 장건 이 세 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어낸 시대에 만들어진 단어들입니다. 나보다는 제 단어를 보면 한 600년간 계속 나보다는 뭔가 부족하다, 모자란다 뜻이야. 나쁜 사람이라면은 이놈 나쁜 사람이라면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80년 이후에 딱 들어오면서 83년, 4년, 5년 딱 들어오면서 나쁘다 놈은 아주 못된 놈, 이 나쁜 놈, 나쁜 년 이래 됩니다. 워낙 나쁜 사람들 많아 생기니까 아마 이 언어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나쁜 놈이라면 좀 모자란 놈, 또 부족한 놈, 점잖지 못한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다 이 지금 나쁘다는 대표적으로 그 식당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밥이 나쁜데 이런 물어보세요. 그럼 지금 60대 이런 분들은 밥이 나쁘면 밥도 줄까 이러는데 젊은 세대들은 밥이 나쁘다고 서로 바꿔줍니다. 비교해보시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50대 이전은 나쁘다 하면 못 먹는 거 아주 안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부족하다. 근데 그전 세대는 좀 모자란 부족한 이런 뜻입니다. 자, 다들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6번 했고요. 7번 갑니다. 여기 하나 더 붙여요. 자기 크는 거. 자기는 원래 3인칭이잖아요. 자기는 3인칭인데 이때 와서 자기는 사랑하는 2인칭을 자기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뭐 알잖아요. 3S 있잖아.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개를 아주 어둠컴컴한데 방에 넣어갖고 영화나 보면서 엄청지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때 뼈 타는 무릎과 무릎 사이. 그때 유명했던 영화들이에요. 뼈와 살이 타는 밤, 뭐 무릎과 무릎 사이, 꽁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때 80년 초에 아주 유행했던 건데 이때 자기도 그때 생긴 단어다. 그 다음에 당근도 거기 어디 있죠? 당근 14번 있네요. 당근은 세 가지 뜻이에요. 세 가지. 우리가 빨간 당근, 묵는 당근 있고 그 다음에 요때 당근은 당연히 근거 있는 말이지의 줄임말. 당연히 근거 있는 말이지 줄임말. 지금 당근은 뭡니까? 오늘도 했는데 당근 합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당근 알아요? 네. 뭡니까? 당근마켓. 당근마켓. 그 요새 당근 해라 이러면 중고상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당근 크기. 당근 해라. 오늘도 내가 두개 하고 왔는데
가면 참 좋더라고요. 공짜도 많이 있고 1,000원짜리도 많고 2,000원짜리 있고 무료로 주는 거 봐봐. 뭐 공짜가 많다예요. 무료로 모자 같은 거 공짜로. 버리면 돈 네, 되니까 네. 당근마켓 그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그러니까 아닌데 1,000원 준대도 우리 지금 당근마켓 하면 당근. 2,000원. 다 합니까? 합니까? 예? 당근합니까? 아, 당근 요 신랑 내놨는데 2,000원. 아 2,000원 내면 사기치는데 아, 중고상의를 당근에 요즘 사기친다. 당근마켓이잖아. 당근 앱이 당근 제일 중요한 게 당근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1+1. 그건 먹는 게 없습니다. 당근마켓 만들어 심지어 지금 뭐 자동차도 올라와 있고 아파트도 올라와 있어요. 예, 아파트도. 차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 차는 물론이고 아파트도 올라와 있고 지금 뭐 약도 올라온다 그러잖아. 약 건강 약도 올라오고. 근데 사기 조심해라 하더라고 당근에. 네. 당근 마켓이라고 해서 중고 상거래 하는 데인데 이것이 이제 일반인들 당근 하나. 근데 좋아요. 당근. 청소기. 그래가 얘 저쪽 사람 뭐 하나 들고 오거든요. 당근이랑 때 어디 살라고 오래 그랬단 말이야. 지금 연락도 없더라. 이 당근. 가방도 있잖아. 여기서 당근이지 그런 말은 당연히 근거 있는 말이 줄임말입니다. 그 줄여서 당근이다. 이때 80초에 나타난다. 그 다음 시침이 떼다죠. 시침이 떼다. 시침이 떼다 잘 아시겠죠? 시침이 떼다. 뭐 해놓고 안 한 척 했다 모른 척 한다 이 말이죠. 시침이란 말은 이제 고려시대에 생긴 단어인데요. 고려시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조선시대에 생긴 단어다. 이 단어는 고려시대에 생긴 단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침이는 고려시대 매사냥 매를 사냥할 때에 매꽁지에 붙였던 이름표예요. 당신의 이름표. 비신이. 그 이름표를 시침을 합니다. 매 이름표, 여기 단어 이름표를 시침을 하는데 그 A 매와 B 매가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밤 되면 자기 집에 가는데 이 A 매가 B 매 그 안놈에 빠져서 가게 되니까 A가 보니까 여기 뭐 새로 매가 한 마리 들어왔네요. 그래서 시침에 하나 떼버렸어요. B가 와서 야 누구지 우리 매 한 마리 안 온다 그랬는데 모르겠네. 시침이 없이 자기 매랑 못 하잖아요. 그 손발에 시침이 떼답니다. 시침을 떼버리잖아요. 그럼 지가 자기 매랑 못 하잖아요. 자기 자기가 매랑 지껏하는 거지 뭐. 바꿔서 여기 할 거지. 시침이 떼서 손발입니다. 그 시침이라는 단어는 매 이름표, 시침이 떼다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근데 지금 시침이라는 단어는 지금 그 말 자체로는 지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오지랖. 우리말 결기에 1,000,000원 상품이에요. 이게 오지랖 알아맞힌 상. 오지랖 이게 오지랖입니다. 이거를 이거 이분이 오지랖. 마지막 겨루기에 넣었다. 우도서의 앞자락, 이게 뭡니까? 우도서의 앞자락. 이게 오지랖입니다. 예, 맞아요. 이게 넓어서 온동 뒤적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오지랖 넓다 말은 그러니까 간섭할 때는 알자리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 그게 오지랖 넓다입니다. 오지랖 우도서 앞자락. 이또 우리 저 옛날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오지랖에 흙바닥에 이렇게 새좀 놓잖아요. 이게 오지랖 그때 쓰는 오지랖입니다. 우도서 앞부분.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이제 매화가 확 피고 이제 피는 꽃이 한 보름 있으면 2주 있으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게 동백꽃입니다. 홍두깨도 노란 꽃은 개나리 빼고요. 개나리 너무나 하나니까 다랄 빼고 밭에 피는 꽃은 유채. 그 다음에 마을이나 언덕에 피는 꽃은 산수유. 그 다음에 산에 피는 꽃은 이 동백꽃입니다. 이 동백꽃이 바로 생강나무 꽃이에요. 생강나무 꽃. 이 생강나무 꽃을 강원도에서는 동박꽃이라 했습니다. 동박새가 있잖아요. 동박새. 그 동박 그 열매 따먹고 꽃잎 따먹다 해서 동박새라거든요. 그 동박새가 있는데 그 동박꽃이 동백꽃이 됐습니다. 김유정은 강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김유소설의 동백꽃은 생강나무 꽃. 산에 가서 노란 꽃 피거든. 4월 초에 피면 그건 좀 다 생강나무 꽃이에요. 그 동백꽃입니다. 그 소설을 보면은 노란 동백꽃에 파묻힌단 말이 나와요. 실제 노란 동백꽃 없잖아요. 그래서 밭에 있는 거는 노란 꽃인데 근데 산수유와 이 생강나무 꽃이 구별이 잘 안 돼요. 비슷한데 꽃 자루가 조금 길어요. 산수유는 좀 짧은 것이 생강나무 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홍두깨 동백꽃. 아니죠? 9번 홍두깨 빠졌어요.
김치 소스 나오는 게 있고 세 가지. 그다음 노다지 캐러 가세 할 때 노다지는 금광, 금맥, 금덩어리 이런 뜻인데 이 단어 어디서 왔느냐?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이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진짜 그때 조선 한 태종 때부터 한 500년, 400년간 금을 못 캐게 놔놨는데 망년에 와서 금광이 막 발전하면서 캐기 시작하면서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이 금을 막 캡니다. 다 캐갖고 한 400년 묻어놨던 금을. 그때 캐는데 그 금이 나오니까 지금 골드 캐스면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오니까 노다지 너 물러가 노다지 탓하지 마. 그러니까 노다지 저기 노다지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터치. 손대지 마라. 아주 재밌는 말이거든요. 미국 애들 노타지 요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금방 너 손대지 마라 너 여기 노다지 우리 조선 사람들 보자 노다지 막 지금 예서 말이 노다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오신화는 왜 넣었냐면요 그 십자가 보통 신화는 기신신자 쓰잖아요. 기신신자인데 이때 김일성의 금오신화는 한문 소설은 새로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금오신화 김시섭의 우리나라 최초 한문 소설이잖아요. 그때 우리 잘못 쓰고 있는데 대부분 잘못 쓰고 있는 기시신자가 아니고 신화는 기시신자 이때 신화는 새로운 신자 써입니다. 단골은 그 옛날에 그 점하는 그 지역을 자기 지역을 광고를 했잖아요. 거기서 온 말이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족장처럼 자기 지역에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만져주고 또 새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애들 잘 자라고 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그 지역을 자기 단골에 남은 지역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걸 자기 지역이라죠. 그 지역을 단골했습니다. 거기서 온 말이 단골 손님. 단골이 했고요. 김치. 이 김치라는 단어는 언제 생겼느냐? 임병나이가 1650년경부터 김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지라는 단어입니다. 디희가 디가 되고 디가 지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도 김치를 있었습니다. 근데 김치라는 단어는 없고요. 근데 김치라는 단어는 디라 그래서 무슨 요즘 여러분 그 된장 안에나 고추장 안에 넣는 지 있죠. 그걸 그런 식이에요. 고추가 없었으니까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오니까 그런 된장이나 이런 데 넣어주는 지, 그 지가 원래 우리 김치 보세요. 거기 1600년경에 고추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김치 모습이 나타나면서 한자말 김치가 나왔어요. 심체 있는 그게. 그러니까 심체잖아요. 심체가 그 뭐 삼성에 김치를 하잖아요. 김치를 하다가 김치를 하겠습니다. 김치는 단어를 임명란 이후에 쓸 때 그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김치를 지라 그랬어요. 지. 짠지 묵은지 똑같은 거예요. 그 남아있죠. 그 다음에 김. 정시가 좀 이야기했는데요. 김은 신라 시대부터 우리 김은 있었어요. 자연산이 있었는데 1640년 인조 때 광양에 있는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김양식을 처음 하면서 처음으로 김양식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김이 퍼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 김여익의 이름을 따서 김이라 한다. 성을 따서 김이라 한다. 지금 광양 순천옆에 광양 가면은 이 김여익이 비석있어요. 그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김은 영어에서는 김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김은 블랙패스트, 검은 동이라든가 시위크, 그래서 바다의 잡초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고약의 김, 지아임을 쓰게 됐습니다. 그 김은 지아임, 김밥도 김밥이에요. 근데 한복은 안 했습니까? 이런 김이라든가 K-푸드니 K-드라마니 K-뭐 걸치는 한데 이 한복은 너무 많이 입어요. 한복을 좀 많이 입어요. 특히 남자들은. 진짜 여자들 불편해요. 생활한복도 입으면 되잖아. 이게 완전 전통이 저희는 이게 완전 전통입니다. 이 옷이 없어요 지금. 지난 6월달에 구하기 힘들 텐데. 지난 6월달에 이 신랑보다 사이가 오면서 뭐 한복 하나 해주겠다. 안 힘들지. 그래서 부전시장에 한 300 그 가고 있거든요. 부전 진시장. 그거 가서 찾아가서 한복을 맞췄는데
세상에 한복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무조건 전통을 해달라 멸치들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보름에 해가주니까 무슨 여기 꼬리가 딱 달려있어요. 아, 그는 희한한 거. 이 대립도 없고 그냥 이 고리가 이 대립도 고정돼 있어. 되는 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고정식이 나고. 그 다음에 안에 속 그거 없어요. 이 한복이랑 아예 없다니까 이런 한복이 없다니까 이렇게 속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이거 제가 다 이까지는 다 거예요. 붙여요. 이 속구름을 넣어가 반드시 이렇게 매야 됩니다. 맞아. 그래야 이게 다 오늘 옷 좀 벗어야 되겠 미안합니다. 이좀 대님은 보니까 계량이네. 아닌데 있죠. 아유, 한복이 딱 세 줄 있거든요. 아니 그 계량이라니까 그래. 뭐 대략이 뭐 대략이 완전히 저거는 그 대님이 맞네. 아, 그렇지. 계량 아니라 이래. 계량 아니고 대님이라고. 이런 옷이 없어요 지금. 그 300 무슨 진이시나 300가 이 옷을 이런 옷을 안 만들어요. 엄마는 안 입고 이렇습니까? 이 대립이잖아요 대립. 대님이지. 이 한복은 이렇게 딱 세 줄이 있습니다. 이 끝줄을 갱 가운데 해갖고 이렇게 가만 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하니 이거 없으니까 이걸 안 있잖아요 이렇게. 대립이 아니고 대님이지. 대립. 대니. 대립. 바람이 이제 세지면 이제 너무 올라간다. 맞추시니까 저 옷이 있다 그지? 아니 이거는 오래전에 맞춰보세요. 그 옷이 요즘 없어. 이 옷이 없다니까요. 이 옷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만든 사람이 서울 가면 만들 수 지금 있어. 요가 내가 물어보니까 그 양반 하는 말이 뚜껑이 이런 하나 얘기 있고. 한데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부산 지휘시장이잖아요. 완전 몇십 그래서 년에 내가 완전 새거 색깔한 게 안 변하고. 웃기는 게 이게 붙어 있고 이 돈 대립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게 붙어 있고 속건이 없어요. 이게 뭐 한복이냐고 그래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옷이 어떻게? 이 끼고 이 안에 이게 끼우들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계량 한복이지. 계량 한복. 그래가 내가 다 치우고 다시 해달라고. 속에 다 있던데 저번에. 그 물어보니까 그 옷을 그렇게 하는 사람 없고 다 이제 10년을 한 거네. 아니 다 이게 다 이 속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정은 누가 맨날 달아주긴 거의 그리고 이거 끼고 딱 됐더라고 이렇게 딱 남자 이게 딱 꺼매져 있잖아. 그러면 세탁소 뭐 가야 더 단축기 해준다. 저 누가 해주게 동정. 그래가 내가 다 끼고 하라 했죠. 아니, 이 전통 우리 한복이에요. 아니 한복을 좋아하는 동정 거 할 줄 알아야 부인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일이 많아요. 이 보통. 아니 일만 맨날 쫓겨먹은 때가 늘끼리 하는데 그 추지 부인인데 그런데. 동전을 할 수도 없다. 동정 그러니까 동정 하고 다니는. 아니 저 옛날 이불은 그 약간 시침이 해갖고 이게 정식 이불인데 요즘에는 뭐 여자들 얼마나 고생해. 그 완전. 아니 껍질도 안 벗기고 그냥 그 세탁소에 갖다가 이제 차버.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사세요.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여자를 맨 동생. 아이고 누가 그래요 요즘 아이고 안 돼. 요즘은 30 오빠도 싫어하는데 바로 시켜주시도 뭐라고. 아니 그런데 뭐라는데 완전. 예. 그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뭐 현대식 이불 이 덮어보니까 안 따서. 맞아요. 아니 제 말은 저런 하얀 동정을 누가 달아줄 거냐. 세탁소 물러 하지 마. 우리는 한 예. 10개 정도 사다 놓고 있거든요. 네. 나는 남자지만 이불 시침이 다 할 줄 아는데. 그냥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예. 이게 속보름이에요. 속보름이 없는 거예요. 놀랐어요. 이게 없다니까. 저거는 그 요즘 단추식으로 돼 있어. 단추식. 속보름을 없는 게 무슨 이 전통을 쓴다고 다시 다 하라 했더만. 그래 수리했는데도 다음에 내가 이제 한 여름이거든요. 이거는 동복이고 여름부터 또 그때 내가 또 했는데 그건 또 좀 달라요. 내가 고치려 했는데도 제대로 못 고치고 대충 고치는. 그 대중 묘사로 가니까 젊은 사람들도 전부 다 돈 10만 원 주면 사니까 전부 다 도복 그 사입고 오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니까 좀 다 입었어.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래 이거 신앙송할 때 정신에 있는데 묘사 지낼 때 그 30만 원 우리 마을에 예당 30인데 그거 뭐 잠깐 30분 하루에 한 두시에 있는 거를 30만 원 빌리 있더라고. 아 빌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신앙송할 때는 10만 원 빌리면 있는데 네. 결혼식 그건 비싸요. 30만 원 받더라고. 아까 10만 원 넣으면 한뭐 예를 맞추니까 한 해입을 수 있어요. 그 돈 맞추고. 아니 여자들 혹시 말하고 이러면 40만 원. 근데 그거 맞추려면은 그 한복을 맞추려면은 가면 있어요 여기 맞추는 데가. 한복 입자.
K 뭐 푸드 K 뭐 그렇죠. K 드라마 하는데 이제 한복을 좀 입자 이 말입니다. 워낙 비쌌어요. 어디 나오노? 김하다 나오네. 너무 비싸서 김. 그렇게 좋은 거는. 그 다음에 날씨가 꾸물꾸물하다. 꾸물꾸물하다 이런 단어 없습니다. 꾸물꾸물하다입니다. 꾸물꾸물하다는 단어는 꾸물꾸물한 동작이 느리고 꾸물꾸물하다 하고 날씨가 이렇게 비 올라고 흐리는 것은 불 할 때 꾸물꾸물하다. 꾸물꾸물하다 단어 손치세요 그게. 꾸물꾸물은 동작이 느리고 꾸물꾸물하는 거. 날씨가 흐리고 비 올라는 거는 꾸물꾸물하다. 거물거물. 네, 거. 불 끄다물 꾸물꾸물입니다. 꾸물꾸물하는 건 그 누리게. 하나 붙여놓은 거는 그 꾸물이라. 틀단 말이에요. 꾸물꾸물. 꾸물꾸물하다 이 어디는 꾸물꾸물하다 말 없어. 자 이렇게 꾸물꾸물. 근데 실제 표현은 날씨가 꾸물꾸물하다가 더 낫겠다. 그렇지. 그다음 작가가 바늘 보면 많이 밧줄. 안 나오고. 밧줄이 보면 바늘이 아니고 밧줄이고 하루 강아지 범무줄 본다는 하루가 아니고 하루는 한 살. 하루를 찾으면 한 살 강아지라 뜻입니다. 하루 강아지. 하루 하다가 하루 바뀔 겁니다. 하루 강아지는 하루는 한 살 강아지. 한 살. 동물의 나이 한 살을 하루이랍니다. 하루비가 한 하루가 살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알아야 면장하지. 면장은 우리가 동장 명장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 논에 넣을 말로서 담장 밑에 있으면 밑으로 것을 피해 면한다 라는 뜻은 논에 넣는 말이다. 그때 면장은 면한다. 담장을 면한 담장에서 면한다. 담장 밑에서 밑으로 면한다. 이런 담장에서 밑으로 면한다 해서 면장이 됐다. 우리가 동네 면장과 거리가 멀다. 그 다음 21번 문방구는 물품. 원래 문방구는 그 물품 그 문방사우 종이 벼로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거 이름을 우리 문방구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파는 곳을 그와 관계되는 전체 파는 것을 문방구로 바뀌었죠. 문방구. 우리는 원래 문방구는 물품을 말하는 물품. 문방사오, 문방재구를 문방구로 했는데 지금은 문방구가 아예 물건을 팔고 뭐 그런 것이죠. 방석은 네모나야 되는데 지금 동그란 것도 방석이죠. 이런 말입니다. 방석 원래 네모진 거, 동방석에 돈이 막 그려져 있대요. 네모진 것은 방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모진 동그란 거, 세모진 거 다 방석이 나요. 그 다음에 생산 뒤에 나오고요. 좌우명은 제나라 황공 붙이세요. 황공 목도 있잖아요. 황공 그것은 뭡니까? 제나라 황공이 술독을 가득 차면 엎어집니다. 술독이 있는데 이 술독이 가득 차면 넘어집니다. 반쯤만 채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반쯤만 채우는데 연습했다 해서 온 말이 좌우명입니다. 좌우명 마음의 세계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 좌우명 있죠? 이 단어는 제가 찾아서 올케. 이 단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캐로 끝나는 단어 그 별로 없거든요. 캐. 이게 어디서 왔느냐고 제가 그때 신호 옳게 할 때. 이게 올케라는 단어, 이 캐랑 끝나는 단어 우리나라 별로 없잖아요. 우리말 중에. 이게 어디서 왔는가? 저기 서부 경남 사천 그 위에 진주 못 가서 저로 가니까 하만이죠. 하만. 올처라 그래. 올처. 앞장을 했습니다. 오라버지 처를 올처라 했어. 올처가 옳게 된 거예요. 오라버지 처. 그러니까 둘이서 올처가 옳게 됐어. 순 우리말. 오라버지 처. 그 다음에 올처가 옳게 됐다. 우회는 오를 붙어서 오른쪽 돈이 아니고 도는 게 다 우회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회라 말은 도는 거. 오른쪽 관계 없습니다. 좌로 우로 막 도는 게 우회. 도롱이는 집으로 만든 비옷. 옛날에는 삭가 쓰고 도롱이 비 오면 도롱이 입고 삭가 썼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집으로 만든 비옷. 예, 쓰는 거. 뭐 오래전에 모르겠습니다. 도롱이.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애 놓는 걸 생산한다 그랬었거든요. 기억납니까? 어머니들 놓을 때, 야, 생산했나? 근데 이 도롱이가 집으로 만든 비옷이 아는데 먹고 산천에 가면 이 먹고 그걸 또 도롱이라고 하잖아. 먹고 도롱용. 용이잖아. 도롱용이지. 아니
용. 요 비슷한 말 많이 있어요. 요 비슷한 말이.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헷갈리는 어휘라고 했잖아요. 헷갈리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요. 그거는 요, 더, 요. 아까 그 시침에 나도 그 비슷한 말 있어요. 새도 있잖아. 또 오롱이가 뭐 있잖아. 새도 있잖아요. 예, 비슷한 말인데 오롱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로 만든 집으로 만든 비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도롱입니다. 예, 쓰였을 때 아주 생각해서 써야 됩니다. 좀 이따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굴 뜨겁다고 해야 돼요. 시침.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이를 놓으면 생산했나? 며느리 생산했나? 이랍니다. 출산 생산했죠. 그런 말이고, 쪽 팔린다. 요 근사하다고 쪽 팔린다는 한 지금 90대, 80대 만든 말, 90대 이후 분들은 쪽 팔린다 하면 쪽바가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처럼 얼굴 팔린다 말이 없어요. 야, 쪽 팔린 쪽 사오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사하다도 80대 후반, 90 정도 되신 분들은 근사하다 하는 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저번에 어떤 친구 근사하던데 닮았다. 비슷한 뜻이에요. 지금 근사하다는 멋있고 뭐 약간 사람 말하잖아요. 그 지금 90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근사하다는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뜻인데 지금은 멋있다. 근사한 신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아까 그 나쁘다와 같습니다. 감자탕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감자탕에는 등뼈, 돼지 등뼈를 감자랍니다. 그 돼지 등뼈를 끓여놓는 탕을 감자탕이라고. 먹는 감자, 포테이토와 관계없다. 감자탕 포테이토 관계없다. 꼭 그 감자탕에 감자가 안 들어간다 하지 마세요. 그 감자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포테이토 아닙니다. 감자는 포테이토고 감자탕에는 이 등뼈, 허리뼈입니다. 돼지 허리뼈를 감자탕이라고 합니다. 개떡, 이 개떡 같은 개떡은 겹떡. 또 양반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뗀단 말이죠. 겹불은 등겹불입니다. 양반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돼. 겹불은 등겹불. 등겹불은 그 불이 약하잖아요. 별 그것도 없는데 가면 불이 닿으면 색이 좀 안 좋은 불, 아주 약한 불. 그러니까 양반 얼어 죽었지 그 장국불 같은 화려한 불, 그 시기구리한 불도 안 뗀다 이 말이에요. 등재불. 양반은 개떡은 개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겹떡이고 등겨떡이란 말이죠. 그 보리등겨죠. 보리등겨로 만든 떡이 겹떡입니다. 개떡입니다. 예. 우리가 먹는 개떡 옛날 개떡이래 먹었잖아요. 그 개떡은 보리등겨로 만든 떡이라서 겹떡이고 양반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짠다 할 때 겹불은 등겨불, 등겨를 켜는 불. 그런 화려한 않는 불을 내지 않는다. 우리 송선희 차장님은 그거 압니까? 개떡. 모르겠는데. 저 세대는 잘 모를 거야. 그리고 도시에서 태어나서 걔는 잘 아는데? 몰라. 뭐를? 개떡. 개떡 먹어봤어요? 아 강아지 떡? 금방 이야기해도 봐라. 아니 지금 말하는 거. 아니, 아니, 우리 시대는 개떡 우리 많이 시대 먹었지. 개떡. 윤교 직후에. 그 등겨떡이에요. 개떡도 없어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었다. 보리를 왜 이렇게 갈고 껍질 벗기 껍질 맨 마지막에 띵기라는 그거보다 좀 등기때가 이해를 하면 돼. 거의 개떡. 개떡이고 시골 가니 그거 주더라.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그것도 없어서 못 먹지. 없으면 못 먹지. 약간 시큰둥한 떡인데. 추억이 그거라갖고. 아들이 몰라. 요새 빵을 하는 거야. 자, 몇 개 더 합니다. 추가 좀 적으세요. 그 공간 비었죠? 양가장집 빵 시대는 그 개떡 모른다. 아무리. 교수님 아까 9번에 홍두깨 빠졌는데. 홍두깨. 홍두깨. 그럼 해주시 한번 해보세요. 홍두깨 뭐지? 어디 홍두깨가? 9번에 빠져고 있지 않았어요? 홍두깨 같다 이러잖아. 홍두깨. 홍두깨 같다. 홍두깨는 옛날 원 홍두깨는 어디에 쓰던 거냐 하면요. 자, 옛날 제가 초등학교 갈 그 무렵에 우리 엄마가 배를 짰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배를 안 짜더라고. 그때 짜면은 이제 배를 짜고 나서 그걸 이제 보관하잖아요. 보관하면은 주름살 지잖아요. 그 이렇게 그 주름살 천 그다음 그걸 홍두깨 감아서 이런데 놔두고 그렇진 않아. 안에 땡기시더라고. 그러다 거기 주름이 많이 진 곳은 또 그 홍게가 다듬고 놔두고 이렇게 두드리고. 다들 두드리고. 네. 그 다듬이 두드리고. 그러니까 배천이죠. 배를 보관할 때 배천을 태연의 주름살을 피우는 큰 몽둥이 이런 뜻이에요. 배천. 이 옷은 아니고요. 옷은 옷에 주름을 피우는 거는 다리입니까? 인두입니다. 이렇게 날 씌우는 건 인두고
주름살 피우는 다림이에요. 인도와 다림이 용도가 달라요. 옛날입니다. 다림이 알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 다림이 다른 밑에 그 숲을 이어가고 하는 거. 저기 숲 있잖아. 숲. 응. 여기 그렇지. 자꾸 이래 미는 거 옛날에. 맞아. 두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하가 그렇지 그렇지. 옛날에 그렇게 옛날에는 뭐 잡아줘야 되고. 잡아주고 발가락 끼고 이렇게 잡는 게. 자, 그 시절에 그거 좀 앞 시절이죠. 옷이 아닌 천의 주름살을 피우는 큰 몽둥이를 홍두기랍니다. 그 홍두기가 이제 지금 옷을 이제 사서 입으니까 우리 자랄 때는 그 홍두기가 뭐라 칼국수 밀 때. 봤지? 미소박물관에 가면 있어. 칼국수 미는데 지금 거의 남아서 미술박물관에 가면 있대. 미소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자랄 때는 이제 그게 없어지고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좀 작은 걸로 해갖고 이제 지금 작은데 여기 칼국수 밀 밀가루 때 편의점 보면 칼국수 밀 때 쓰는 그게 홍두기예요. 나무로 만든 거. 그래. 내가 그 요즘은 또 그 명절 앞에 그 박상 밀 때도 그거 쓰고 맞아요. 네, 그렇게 변모가 됐습니다. 이게 홍두깨입니다. 그때 홍두깨는 만두. 저는 요만큼고 그래. 1m 이상 만두 큽니다. 아, 잘했다. 만두 피할 때. 만두 피할 때 간장 할 때. 그건 만두 밀 때 그건 변화된기고 지금 이제 지금 어쨌든 홍두깨는 배, 천의 주름살 피우기 위해 사용하는 큰 몽둥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걸 홍두깨라. 그게 이제 배가 없고 전부 다 옷감이 나오니까 옷이 진화하는 나오니까 거지. 칼국수 미는 데 쓰이고 뭐 바뀌 이게 홍두깨다. 진짜. 안해밤도 홍두깨 있잖아요. 안해밤도 큰 홍둥이 예. 몽둥이 있다 이거. 아니 밤 중에 큰 홍게 몽둥이다. 그래, 그 말한 거. 홍두깨. 안해밤도 홍두깨. 피곤했지요. 그다음에 양. 뭐라고요? 양. 양곱창 있죠. 양곱창. 그 양은 소위입니다. 소위. 위가 양입니다. 우리 고유 위는 한자 말이고 고유가 양이에요. 양. 양곱창 양. 위는 메뉴에 이게 천엽이에요. 천엽. 예. 그다음에 소화 2엽, 3엽, 4엽이 양이에요. 양. 그다음에 애 탄다, 애가 끓는다, 창자. 그다음 부화 찌기고 있네. 허파. 그게 다 우리 고유입니다. 그다음 희나리가 되겠던 노래 있잖아요. 고창문 노래. 희나리. 희 경의할 때 희하고 나리. 에? 희나리가 뭡니까? 덜 마른 장자. 다 우리 고유입니다. 또 희아리가 있어요. 희아리. 희나리가 있고 의의 이 희하고 의의 이 희. 그러니까 희 아까 이럴 수 하던데 희나리거든요. 희나리. 희아리가 있어요. 희아리. 이 희는 허이를 그면 안 됩니다. 자음이 오는 어이는 이를 그린다 반드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안 했나요? 희열이에요. 희망 갈 때 허이는 허이만 읽으면 안 됩니다. 희망 완전 이로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 희나리는 허이나리고 희나리입니다. 희나리는 덜 마른 장자, 젖은 장자. 희나리가 희나리 맞아요. 희나리가 되게 들어가는 거는 사랑이 장자꽃처럼 확 붙어오지 말았어요. 희나리가 되겠어. 서서히 사랑이 얼마나 서서히 되겠다. 뜨거워지다. 아니 그러니까 희아리는 꺼지잖아. 흠이 있는 고추, 괜찮은 거지. 흠다리 고추를 말합니다. 희나리는 덜 마른 장작, 젖은 장작이라는 뜻이고 희나리는 그 희나리는 우리 주로 쓰는 말이 희나리가 되겠다 하는 말은 붙이지 말고 사랑을 서서히 젖은 장작처럼 서서히 불 당기라 이 말입니다. 아, 은은한 사람. 그렇지. 서서히 갑자기 학교도 꺼진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랑은 뭐그 노래 있잖아요. 김 교수님 오래 안 간다. 고추 마르다가 덜 말하고 못 쓰게 마른 그건 먹고 희아리. 희아리, 꽃다리. 희아리 골라. 아, 그래, 니는 희아리가 없다. 희아리. 이 말은. 아, 맞아. 희아리가. 아, 희마리가. 아리. 희말이 없다. 아리. 히로 쓰냐고 휘로 쓰냐고 두 개 다 희는 똑같고 아하고 나하고 달라요. 희망할 때 희에. 예. 네. 똑같고 아리. 희아리. 그거는 희나. 흠다리 고추. 제대로 상품이 안 되고 좀 떨어지는 고추를 말합니다. 이거 과가 뭐 좀 굉장히 더 그러잖아요. 희아리. 니는 희망이도 없다. 근데 그 그건 또 고추 먹으면 안 돼. 그래 병균인데. 그거
그다음에 이 단어도 한지견이 그 북을 동아리도 우리 다닐 대학 다닐 때는 동아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 오리고 우리 회장 때 있었나? 너희는 동아리가 네, 80년생이 단어 이것도. 그때 70년 학번이니까 아니 동아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서클이에요, 서클. 서클. 우리는 서클이, 동아리 단어가 서클이. 없었어요. 예. 근데 군대 갔다 오니 이 단어 있더라고. 그게 그 우리 때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80년 한 4, 5년 사이에 딱 바뀌었더라고. 뭐가 동아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동아리. 동아리는 긴 물건의 한 부분. 이렇게 긴 물건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게 동아리라는 뜻이에요. 동아리는 우리말, 고유한 우리말이에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다 우리 고유 아주 아름다운 그때 우리가 그 할 때는 스컬하고 동아리하고 막 짬뽕이 돼가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그랬었죠. 짬뽕이에요. 어떤 놈은 스컬을 가고 어떤 놈은 동아리 가고. 긴 물건의 한 부분을 동아리. 우리는 서클이라는 단어 없어. 우리 대학 갈 때는 동아리 단어 없더라고. 내가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뭐 이게 대원 날 때 뭐 이게 동아리가 생겼더라고. 동아리는 없어. 근데 서클. 근데 요새 학생들 동아리는 그 동아리는 긴 물건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서클이다 이거지. 긴 물건의 한 부분이니까 여기나 뭐고 성질이 똑같죠?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질이 모인 사람까지 모이는 것도 동아리 같지. 이게죠. 동아리. 긴 물건 한 부분. 성질 내용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동아줄은 어? 동아줄. 그것도 다른 거. 동아리라고 들리고. 그것도 다른 거. 동아리. 삭정이. 삭정이는 삭쟁이. 삭정이. 삭쟁이 아니야? 삭쟁이. 표정으로 삭정이. 삭쟁이는 나는 소나무 말란 거. 아이고 그렇지. 나무 그렇지. 나무 나무 말고 죽어서 말라서 죽은 거. 삭쟁이라 죽어 삭쟁이. 그렇지. 근데 죽어서 여기서는 마산 쪽에는 뭐랍니까 삭쟁이를? 죽쟁이. 삭쟁이. 삭쟁이라 하는 거야. 죽쟁이 아니고 뭐. 아니 쭉쟁이는 그저 혹시 그 덜려온 것이 쭉쟁이. 그거 쭉쟁이하고 틀려요. 전혀 다른 말이야. 삭쟁이하고 쭉쟁이하고는 전혀 다르지. 다른 거고. 쭉쟁이는 콩 그 뭐야 그 알 들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쭉쟁이라고 죽쟁이고 하고. 또 벼도 그렇게 알이 알 아, 들드는 나달이 거. 없는. 그거 쭉쟁이라고 아니고 하고. 마산 쪽에는 삭쟁이 그랬네요. 삭쟁이는 마산인데 그래요. 내가 삭쟁이. 나무하러 삭쟁이라네요. 내 와늘동에 내 삼촌 집에 그 어릴 때 7살 때가 나무 해주러 갔다니까 삭쟁이를 해. 우리 쭉쟁이는 대장에 나무의 최고 복업이 마산에서 그 삭쟁이라는 삭쟁이 하러 간다. 삭쟁이 한 마디 삭쟁이가 아니고 연기 안 나고 학교에는 고모하놨다가 며칠 보면 아니고. 삭쟁이 때가 불 연기 안 나게 하거든요. 그 삭쟁이 나무 중에 때가 개고급 나무 삭쟁이. 깔비 아닙니까 깔비. 깔비. 솔가리. 솔가리. 그리고 삭쟁이를 했다니까 우리는. 그거는 깔비 소나무, 소나미 소나미 파리. 소나무야. 그 솔마다 솔가리. 그래도 삭쟁이가 불 따면 좋다. 예. 제일 좋아. 불잘 붙잖아요. 쌀감중에서 제일 고급이 요 삭쟁이라니까. 요 모아놨다가 며느리 시집 오면 곧 준다니까 그때가 연기 안 나게 때라고 최고급이야. 맞아. 그 삭쟁인데 굉장히 좋은. 이거 우리 고향 경주에서는 요거를 말하냐? 혹시 다른 말 없으면 죽어서 마른 나무까지를 자기 지역에는 다 이름이 달라요. 전구지, 뭐 부추, 소울 이런 것처럼 다 달라요. 우리 경주 쪽에는 포항 경주 쪽에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시계 적을 때는 이걸 주로 뭐라고 불렀냐면 전혀 다릅니다. 요 치면 나와요. 이런 단어는 시에 써도 됩니다. 알찰이라 그래요. 알찰이. 알찰이. 전혀 다른 말이죠. 알차리. 이거 치면 나와요. 알타리 치면은 경북 방언이라 나와요. 요런 단어들은 시에 써도 됩니다. 쳐서 나오는 거는 사투리 잘못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안 나오는 단어 쓰지 마세요. 주석을 다세요. 다시요. 알타리는 무시. 그 알타리고 알타리고. 너 다른 거고. 알타리. 그럼 또 지금 교수님이 이해한 뭐 알차리가 알차리. 알하고 차리. 알차리 치면 나와요. 알타리는 무고. 경북 방언이라 나옵니다. 이 치면 내 시집에는 이게 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알차리 하나 몇 번 나오면 한 두 번 좀 나와요. 이거 써놨습니다. 왜? 방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살려서 써도 됩니다. 시에서. 알차리, 삭정이, 그것도 마산 쪽에, 마산 저 남해만 가도 우릉새이 하거든. 우릉새이 멍게를. 아, 우릉생이네. 우릉새를 가지. 우릉새 쓰세요. 원래 우릉새와 멍게는 다 표준말인데 멍게를
방언이 더 늘릴 수 있다 보니 그걸 표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능계가 표정 말고 우르세이 많은데 우르세이 써도 됩니다. 남의 조금 좀 우르세이 근데 하거든요. 금년에는 시장에 멍게가 없다. 멍게. 멍게. 아 요즘 멍게 멍게 없어. 없어요. 없어 시장에 멍게 없어. 그리고 목이 장은 다 나오던데. 곱하기. 녹아버려 갖고. 아, 바닷물이 해가지고 그거 할 거 아니네. 우리 김영희 오늘 저거 맛있겠네. 삭정이는 죽어서 마른 나무까지 삭정이고 표준말이고 그것은 경북 쪽에서는 알찰이란다. 이런 지역 방언을 지역대로 써도 됩니다. 그 정구진이 이런 거 써도 아 삭쟁이 그 알차리가 삭쟁이다. 예, 거기 저 경상 쪽에 가면 방언으로 써요. 삭쟁이를 알차리란다. 예. 경주 방언이라. 경주 쪽 이제 우리 치면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포항 경주에서. 경주만 네, 있어. 포항 경북 쪽으로, 경북 쪽으로. 네, 경북 저쪽 전라도 쪽은 경북 방언이라. 경북 방언. 남해하고 전라도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좀 하고 시간 보자. 지난번에 그 김지연 시집을 떠나자 바람 부는데 이건 다 받았었나요? 다 받으실 거예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죠. 그날 내가 이야기 드렸는데 아주 시를 잘 썼습니다. 여성의 그런 그 섬세함과 뭐 살아온 삶, 또 깊은 사랑, 외로움이 참 묻어있는 시집인데 이게 딱 두 가지가 오늘 주제감이 됩니다. 이 첫 페이지 딱 펴면은 첫 시가 제목이 뭐냐면은 시 올려 내실 분 계십니까? 한 10번 정도 시가 완성됐다 치고 한 10번 정도는 이렇게 다시 교정 보고 좀 보셔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그 시가 오타나 잘못된 단어가 없어요. 혹 한 10번 시가 다 완성됐다. 원고 넘긴다. 요 단계에서 한 10번 정도는 시를 다시 봐야 돼요. 내만 보면 안 되고요. 저거 다른 사람 봐야 돼요. 예, 다른 사람. 내가 보면 그 사람 보입니다. 그래서 꼭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한테 꼭 한 서너 번 보고 보셔야 됩니다. 이 김지현 씨는 첫 번째 시집이 시골 아침을 맞는다. 이 시가 나와 있는 여기 보면 고삿이라는 단어 나와요. 고삿. 고삿은 고에다가 시사에다가 티가 들어가는 게 있고 시옷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골목길 아니야. 고삿. 고에다 사에다 티귿 들어가는 것은 티귿 들어가는 고삿은 사타구니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타구니 사사치 이런 말이잖아요. 사치 고는 예트럽다 이런 말이고 사타구니 좁다. 좁고 낡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좁고 오솔길 좁은 길 이런 뜻이에요. 고삿은. 그 다음에 시옷 들어가는 거 고사에다 시옷 들어가는 고삿 요것은 새끼줄 그러니까 여기 고삿은 새끼줄이라는 뜻으로 고시옷을 써있는데 티귿을 썼어요. 제주도 가면 바깥 고삿, 안 고삿 한 단어 있어요. 지붕일 때 안에 지붕에 난리가 나면 안에 있는 새끼줄을 안 고삿, 지붕이 오나서 바깥에 바람이 난리가 나면 한 촘촘한 입니다. 제주도 가면 그거를 바깥 고삿이라 합니다. 제주도 아주 유명하게 많이 씁니다. 고삿이잖아. 고에다가 사에다가 시옷 들어가는 이 고삿은 새끼줄. 지붕일 때 새끼줄을 고삿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시옷을 쓸 때 티귿을 쓰고. 그 다음 저 뒤에 어디 가니까 나그네나 시가 있던데 그 시에는 안에 의 채, 바깥 차에 이 들어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구별은 간단합니다. 이 안에 처에 이 들어가는 채는 거짓입니다. 거짓. 안한 채 한다, 먹은 채 한다, 노는 채 한다, 잘 나간 채 한다, 잘난 척 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안의 채고 바깥 채, 의의 이는 채로 상태 개소라는 뜻입니다. 상태 개소. 누운 채로 잠이 들었다. 옷을 입은 채로 누웠다. 이렇게 채로 로가 잘 붙어요. 바깥채에다가는 뒤에 로가 많이 붙는데 채로 누운 채로 잠이 들었다. 화장을 안 지운 채로 누웠다. 밥을 먹은 채로 잠이 들었다. 이렇게 씁니다. 두 개를 골목길이 나오는 길이 있지. 이 시집에 조금 이게 고삿. 우리 동네. 그래도 허망을 짊어진 채, 이 채자는 바깥 채자를 써야 되는데 그리움이 허망을 짊어진 채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안에 채를 쓰므로써 거짓이 되는 하여튼 채는 전부 안에 채자는 거짓입니다. 안 먹은 또 먹은 채 하는 거 거짓이고 안에 채는 거짓, 바깥 채는 상태 개소,
이렇게 보시면은 헷갈림 없이 쓸 수 있을 거라서 나머지는 다 별 문제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시집을 내실 때는 한 10번 정도는 완성해놓고 원고 완성해놓고 10번 정도는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했는데 그럼 다음에 또 3강 4강에 또 계속 하죠. 또 하나 말씀. 우리 한국 고유한 한국 지금 우리의 거지가 세 사람이야. 거지. 우리나라 고유한 거지가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거지, 한 사람이 무거지. 거지가 세 명 있다니까. 우리 고유한 거지는 세 명. 하나는 설거지, 하나는 아까 나왔던 번거지, 하나는 우거지. 설거지는 뭐라고 했죠? 제가 세뱃돈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설날 세뱃돈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을 설거지랍니다. 안 돌아가지 빡빡 돌아가야죠. 자, 우리나라 고유한 거지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구라고? 우거지, 번거지, 설거지. 두 번째 우거지. 세 번째가 번거지. 3대 거지. 아까 나왔죠, 번거지 씨. 그래서 설거지는 뭐라고요? 설날 세뱃돈 하나도 못 받은 사람. 설거지. 설날 거지니까 설거지 아닙니까? 이제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설거지 지워서 들어가가지고 설거지. 설에 못하네. 거지로 생겼다.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설날에 거지라고. 그건 난 없어요. 아니 예? 설에다가 거지, 다 거지라니까 거지. 맞아요. 찍었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 그대로입니다. 설 거지요. 설날 거지라는 뜻이에요. 뭐 세뱃돈 하나 못 하는 그게 설거지예요. 원래는 설거지에서 온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히 않고 설거지라 적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고? 설거지를 적습니다. 그 다음 우거지는 소가 맨발에 가는 건 우거지예요. 그래요. 소가 맨발에 가는 건 우거지지. 우거지 된장. 우거지하고 시래기 차이점. 우거지와 시래기는 사철이잖아요. 시래기는 대체로 무 쪽, 우거지는 대체로 소니까 배추 쪽. 그렇습니다. 배추 쪽. 배추 쪽이 많으면 그거는 우거지고, 무 쪽이만 무잎이 많으면 그거는 시래기. 근데 우거지보다는 시래기가 좀 더 한다고 이해요. 가격도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가 마지막에 번거지. 감기 드는 사람, 추워서 감기 드는 사람이 우거지. 저서 번거지. 번거지가 서로 다니는 사람. 번거지. 알거지 다 내는데 그거는 됐습니다. 설거지, 번거지, 우거지. 또 하나 낼까요? 또 넷플릭 퀴즈 하나만 더 내보는 거 합니다. 아까 설거지 어디 거는 보일 때 그래. 점심에 넘어가라 그랬죠 제가. 점심에 내가 저 퀴즈 넷플릭 퀴즈 한 3개 좀 했는데 하나가 다 까먹나요? 앞에 써야 됩니다. 넷플릭 퀴즈. 소금의 동물 중에 제일 많은 동물이요. 뭐라고? 많이 팔리는 동물. 이거 자, 동물이 세 가지 있으면 네 가지 그러면. 동물이 세 가지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는 동물. 판다. 판다곰. 잘 파니까 판다곰. 판다, 두 번째는 동물 중에 제일 돈이 많은 부자 동물. 예? 사자. 아닙니다. 닭이 동물이가. 그러니까 바닥하고. 동물 중에 제일 부자 돈이 많아요. 백조 백조, 맞아요. 있으니 백조. 세 번째가 이제 금방 했던 착한 동물 중에 제일 착한 동물. 사자. 자원봉 사자. 착하니까. 착한 동물. 사자인데 자원봉 사자. 아, 봉사자. 그러니까 착한 동물은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영을 이겨. 영은 이를 이겨. 뭘까요? 오가 영을 이깁니다. 오가 영을 이겨. 그 다음에 영은 이를 이깁니다. 이거를 6자. 다시 오입니다. 오는 영을 이깁니다. 영은 이를 이깁니다. 이걸 6자로 오는 영을 이긴다. 영은 이를 이긴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맞죠? 가위바위보. 보는 이걸 이기잖아요.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요거는 영한테 지잖아요. 영한테 지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또 이한테 지다까지 넣으면 좋아요. 세 개 들어 그런 기가 겁니다. 여기잖아. 오는 영한테 가위바위보. 이기고, 영은 이를 이기고, 맞아요. 이는 오를 이긴다. 오를 그러면 가위바위보. 소금도 했잖아, 소금. 소금 까먹나요, 소금. 소금 유통기한. 천일염, 천일. 천일염, 천일. 했잖아요. 맞네. 안 쓰면 다 까먹어버립니다. 써보게 됩니다. 소금의 유통기한. 천이 소금은 소금에도 왔다 그랬죠. 곰. 고맙습니다는 곰이 왔다는 뜻에서 토템이다. 그 얘기 됐고요. 자, 시를 하면서 서서 이제 또 시를 어쨌든 지금까지 한 이야기 시를 좀 정확히 알고 상당히 많이 비축해서 SP를 키워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시 세 편이 나오는데 나이덕 시인과 고재동 시인과 백석 시인은 이분들이 이 시의 참선성에서 굉장히 좀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그 시의 편을 실었습니다. 이게 보면 시어에서 좀 남다른 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우리가 시를 좀 많이 키워갑시다. 산이 가랑이 사이로 해를 밀어 넣을 때 어떤 요런 표현 자체가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 우리 해가 넘어간다라고 했습니까? 해가 산이 가만히 있다 해가 산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뭡니까? 산이 가랑이 사이로 해를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시적인 표현이다. 첫 페이지 비십 첫 페이지. 7페이지. 예, 아니 시어 2강 시어 3세. 7번. 그 조선대 교수 계시다가 지금 좀 어떻게 계시나요? 나이도 교수. 1960년생. 이 나이를 넣은 이유는 이분이 어느 정도 나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해라는 뜻입니다. 와온에서라는 나이덕 시인. 이분의 시가 상당히 그 참진하고 교과서도 많이 특히 이 지금 뭐 고재종, 나이덕, 백석 이 세 사람은 중고등학교 초중고의 작품이 아마 뭐 제일 많이 시인들 중 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만 하면 뭐 거의 반 이상이 될 거죠. 그 정도. 하여튼 저는 초중고 교과서에 실리는 시가 제일 좋은 시다. 그것이 FM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과서 시들 많이 좀 섭렵하십시오. 여러분도 제 꿈도 그렇습니다. 교과서 한 편씩 나는 끝입니다. 여러분 꿈도 여러분 시가 초중고에 한 편만 실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던데 신청을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선별을 하는데 출판사에서 그 시의 어떤 다른 독자층을 분석해서 그렇게 실리고 그 한 편만 실리면 한 달에 최소한 5만에서 매 죽을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 보장이 될 정도예요. 그리고 다른 참고서도 실리기 때문에 그 한 편만 실리버리면 적어도 내 생각에는 뭐 20, 30만 원, 3, 40만 원 매달 들어옵니다. 아니 출판사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걸 갖다가 어디 그 신청하는 데가 그 있는가 봐. 그걸 알아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시를 썼으니까 이 시를 검열을 해가지고 어디 교과서에 실어달라 이렇게 하고 시해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어느 출판사가 없고 해주는 데가 없어. 솔직히 생각해보자고요. 시원에 가서 어디 거기다 실어주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라. 자기 자신이 그 시를 자기 시가 쓸만하면 내가 이런 좋은 시를 썼으니까 문체부에서 그거 해보고 이거 올려주세요. 교과서에 실어주세요. 그래갖고 신청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그
길을 몰라. 길, 신부님도 그 신부한테 걸려 있어요. 예? 걸려야 된다 아무거나. 아 그러니까 이제 걸리더라도 우선 신청을 해야 걸리든가 말든가 하지. 이제 그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을 알아야. 어쨌든 그 유명한 좀 알려진 문학상을 받고 그렇지. 또 중앙지에 좀 실려서 좀 이런 데 좀 알려져야 됩니다. 그 작품 실려면 그냥 안 실립니다. 무조건 이렇게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양력을 있잖아 많이 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판단해가지고 교과서에 특히 중고등학교 올리신다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다 올리지는 고전에 뭐 근데 그 루트가 있다 하대요. 이번에 가교형 시험 있잖아요. 그 얘나 저 대학 입시 그 수능 예 수능할 때 아, 상황 따라 그 아주 좀 단조로운 거잖아. 그 루트를 알고 그 투입되는 게 있더만. 인터넷에서 근데 그 길이 아니 그걸 알아야 되는 거 근데 아니야? 그 길이 있어요. 아이, 백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내가 매주시를 제일 많이 쓰는데 매주 서시 같은 거는 어떠한 애나도 안 빠진다고. 맞아요. 내가 그 매주 서시 같은 거는 그저 아주 쉽고 쉬우면서도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거든. 근데 이게 길을 몰라 나도. 그 회장님께. 형님들이 여쭤보세요. 블로그 막 이런데. 아니 우리 회장님도 모르는 것 같아. 아니 그런 쪽에 블로그 같은 데도 많이 올리고. 근데 이제 많이 알려져야 돼. 아마 시안업에도 그 시합고 그런 걸 이제 그 회장님도 알아보고 그 실무지에서 알아보고 이 말하자면 그 시완업의 그 시나 수필 이런 것도 그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 길을 갖다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훌륭한 회장님이지. 그냥 회원만 아무리 이거만 하는데. 사실이야. 회장님 너무 안 지금 보면 대상이 뭐 아니 근데 우리 한파는 교수님 같은 수필 그런 것도 이게 좀 어떻게 제대로 얼마 알려. 전에 저 뭐야 그 한파는 교수님은 저 위에 그 상금 받으러 갑니다. 서울다에.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책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 뭐야? 매주성이 그 매주성이. 호주에 많이 나오잖아요. 응? 호주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게 그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 술을 먹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죠. 매주스님도 그러니까 요 가까운 김해 뭐 구지가 문학상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데 다 응모를 해보세요. 자, 건물 두 대씩. 네. 아니 매주시. 그게 그 어디 길이 있는 말이다 길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 길이 있으면 길을 아는 그게 보면 이제 와원에서 이 와원이라는 것은 순천만에 있는 해변에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에요. 해변입니다. 순천 와원 해변이에요. 여기 시를 도정환 아까 나왔대요. 도정환 시인도 이 와원에서는 시를 썼어요. 그 보면 갯 비린내 가득한 바다 이렇게 나가는 시가 있어요. 이 도정환 시인도 와원에서 시를 썼고 이 나이덕 시인도 와원에서 시를 썼는데 순천만 거기에 해변으로도 이 낙조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뭐 연말 그 행사도 여기서 많이 해요. 공대처럼. 그래서 이 와온은 산봉우리가 마치 그 소가 누운 모습을 그래서 와온이라고 해요. 스님이 그걸 지었다는데 그래서 이 와온이는 한번 가볼 만한 이 낙조가 좋고 또 뭐 부산 같은데 여기 다대포도 낙조가 되게 좋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어쨌든 첫 구절에 산이 가랑이 사이로 해를 밀어 넣을 때 이런 표현부터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시를 쓰구나. 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산이 해를 집어넣는다. 그것도 해가 산 가랑이 사이 해를 집어넣는다. 이런 표현들을 빨리 우리가 섭취해야 우리가 교과서 실립니다. 어두워진 바다가 찾아들면서 지는 해를 품을 때 종일 달궈진 검은 볼흙이 자, 해가 뻘을 달궜습니다. 그래서 뻘이 급게 타버렸습니다. 해를 깊이 하나 허방처럼 빛나는 순간을 가질 때 해는 하나이면서 셋이면서 하나. 도적을 부르던 월명노이나. 해가 왜 세 개일까요? 또 도솔가 향가죠, 향가. 향가 제명맥을 지하는 이
월명사가 월명 스님이죠. 월명 노인 월명 스님이 도서가도 짓고 제망매가도 지었습니다. 사고체 향가가 도서가입니다. 신라 초기의 향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가가 총 25수 중에서 이런 고려시대 빼고는 14수거든요. 그 14수 중 한 수가 도솔가입니다. 도솔가를 부르던 월명노이나 월명스님이죠. 월명사. 여기 해가 셋이나 떴으니 노래를 불러다오. 뻘 속에 든 해를 조금만 더 머물게 해다오. 저녁마다 일몰을 보고 살아온 와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떨기고 절꺾어 바치지 않아도 세계의 해가 곧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찬란한 해도 하루에 한 번은 땀물과 뻘흙에 담근다는 것을 알기에 쪼개져도 둥근 수레바퀴 다시 짠 내 눈동자에도 들어와 있다. 마침내 수레가 삐걱거리며 굴러가기 시작한다. 와온 사람들아 저 해를 오늘 내가 훔쳐간다. 이 시는 딱 두 구절이 나와. 산이 가랭이 사이로 해를 넘어 해를 밀어 넣는다 하고 저 해를 내가 훔쳐간다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이 처음과 끝이 저는 아주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해는 하늘에 있는 해, 뻘 속에 있는 해, 바다에 있는 해 세 개예요. 그 세 개가 뭐라겠습니까? 와온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해를 가져가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꽂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와오의 아름다운 노래 저물어가는 그 해를 나는 내가 훔쳐가서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겠다. 근데 월명사님 머리도 해니까 내게 안 되나요? 오늘은 저 해를 내가 훔쳐간다니까. 내가 훔쳐가서 내가 쓰겠다니까. 저 바다에 빠져서 어둠 오기 전에 내가 그 붉은 태양을 가져가서 내 몸에 훔쳐서 그걸 사용하겠다. 이렇게 멋지잖아요. 세 개가 하나 되고 또 그것을 일몰을 보고 살아온 와온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늘 저렇게 찬란한 그 해가 일몰색 완전히 사라질 때 그 허무함을 이 와온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걸 보지 않고 저 떠있는 지고 있는 저 태양을 가져가서 훔쳐가서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겠다. 뭐 그런 시로 보시면 한번 좀 이 시를 감상하면서 한번 좀 가보십시오. 이런 시어들 또 도솔가나 월명사 가져온 것들 인용이죠. 이런 것들이 시적 편에. 그 다음에 고재종 시인에 대해서 내가 말씀 몇 개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좀 좋아하고 가까이 있는 시인 중 한 사람입니다. 아마 교과서는 이분만큼 살아있는 시인 중에 가장 많이 실려있는 시인이니까요. 지금 초중고에 고재종 시만큼 많이 싣고 있는 시가 벌써 7개, 8개 실려 있습니다. 나하고 나이 싸움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많다, 내가 많다. 어쨌든 57년 전. 이분이 그 유명한 시인이 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담양 농고 나왔다는 겁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때 농고 가면 그 다 공부 꼴찌하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 고등학교 못 가서 그 농고에 그냥 수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무료로. 네 공부 잘하면 우리 학교 그냥 온나 돈 한 바퀴 줄게 이랬던데 그거 갖고 그 담양 농고가 채워버리고 그래서 제일 이분이 나는 시를 잘 쓴 이유가 세 가지를 했죠. 하나는 다독입니다. 책이 진짜 많습니다. 책을 많이 본다. 근데 책을 보는 거 시에 관계된 거 말고 그 넓은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는 걸 놀랐습니다. 다독. 두 번째는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농고 수석을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수석 졸업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좀 뛰어나니까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세 번째는 이런 자기가 뭐 대학도 안 나오고 모래창작가도 공부도 안 했는데 남다른 시를 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남다른 생각, 남다른 노력이 지금의 이런 고재종을 만들었다. 그렇게 자기도 비것이 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골에서 추월사 밑에서 돈 닦고 있습니다. 첫사랑, 이 대표작입니다. 고종의 대표 첫사랑이다. 보세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꼭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 사그락 사그락
두드려 봤겠지. 남분분 멈추었겠지. 미끄러지고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이제 꽃이 pis습니다. 설화가 pis어요. 그럼 뭐라고? 황홀해 버렸습니다. 다시 봄이 뭐야 됩니까?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얼었죠. 눈꽃이 피어서 얼었는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상처,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아름다운 상처, 이게 뭡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뛰면서 봄꽃을 피운다. 눈꽃으로 된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그 상처에, 그 아픈 곳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봄꽃을 피운다.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이게 첫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관 사랑 도전 많이 받습니까? 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쪼그려 펴고, 뭐, 집 앞에 기다리기도 하고, 뭐, 친구를 통해서 뭐 전달하기도 하고,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도망갑니다. 이 가지에 눈이 한 내리가, 눈이 또 내리, 또 녹아보고, 수십 번 바람이 불고, 눈이 수백 번, 수천 번이 눈이 내리다가, 이 눈이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차가워지겠죠? 그때는 이 눈이 안 녹아요. 그걸 타고 그다음 눈이 계속 쏟아집니다. 서우면서 그게 눈꽃이 피웁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눈꽃을. 그래 피운 눈꽃이 첫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걸 실천하게 눈을 보면서 자기 첫사랑을, 눈 내리는 날을 눈을 보면서 자기 첫사랑을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입니다. 또 고대적으로. 담나였죠, 담나.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꼭 한번 피우려고 너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뭐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의 도전을 통해서 그 가지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사그락 반복이죠. 남분분 미끄러지고 반복이잖아요. 이건 바로 리듬입니다. 그 다음에 사그락 남분분 이게 다 뭡니까? 어서머틀 통해서 뭡니까? 심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써라 이 말입니다. 이 두 번째는 심상과 리듬을 잘 살리고 있는 대본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시는 심상의 3분의 1, 리듬의 3분의 1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또 여기 어려운 단 한 개도 없잖아요. 추상어 관념 없습니다. 한자 추상어는 무조건 배제하라 그랬죠. 아까 제가 순수 많이 가르쳐드렸죠. 이 순수를 많이 써야 됩니다. 한자가 씻어놓고 한자나 관념 하나 무조건 빼세요. 그래서 다른 거 바꾸세요. 이런 고유, 시운어, 구치어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사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부분, 한자만 분분은 어지럽다, 나는 어지럽다 뜻이고. 근데 남부분 한자인데 이게 한자로 안 느끼잖아. 어지럽게 막 눈이 계속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시각화시켜 놨잖아요. 한자 말인데 이건 한자로 느끼는데 그냥 남부분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나타냈잖아요. 어지럽게 날린다. 나는 어지럽다 말이고 분은 아주 분주하단 말이잖아요. 나는 어지럽고 분주하게 춤추듯이 눈이 내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끄러지다가 수백 번 후에 꽃을 피웁니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가 친구가 한마디 확 하면 또 어려봅니다. 한 방에 이루는 사람이 날아간다니까 그 말입니다. 눈꽃을 싹 나뭇가지 피했는데 바람 한번 시작해 버리고 확딱 날아갑니다. 수십 번에가 꽃 피어났는데 큰 얘기입니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야, 최근에 그 다른 여자친구 있더라. 그냥 한마디 하고 막 끝나봅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한마디.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주준다며 그 깨끗하고 맑은 솜 같은 마음. 이것도 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마지막까지 다 퍼준 다음에 이제 꽃이 피웁니다. 이 마지막 시련이겠죠. 햇솜 같은 그런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주고 나서야 진정으로 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이제 우리 맨 밑사람 받아줄게 하고 그 우리 동백꽃에 나오는 점순이가 박삼식이다가 받아주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 내중에 해라. 해솜 같은 마음을 수업하고 담고 있다. 마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뭡니까? 내중에 해라. 설화예요. 황홀이 설화죠. 이 설화 말이 없잖아요. 황홀하다는 거예요. 이 황홀 쓴 자체가 이런 설화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잖아요.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봐라. 황홀함을 봐라. 봄이면 이제 봄이 오면 눈이 눈꽃이 지잖아요. 눈꽃이 가지는 그 한번 된 눈으로 대가고 피는 그 얼었는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봄꽃을 피운다. 이걸 이렇게 상처를 터뜨린다. 우리 이런 시를 좀 많이 써봅시다. 눈 내리는 그런 모습, 눈 내려서 눈꽃 나뭇가지에 눈소라가 피는 그 광경을 첫사랑으로 연결해서 해냈다는 거 탁월하잖아요. 이것도 첫사랑이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텐션을 줬잖아요. 이런 표현이 역시 많은 감독들의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백석의 시입니다. 마지막에 맞죠?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은 뭐 몇 가지 여러 시인들이 많이 썼죠. 여성. 백석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타샤 김양한 시인 여러 많이 나오고 특히 백석은 우리 고유 우리 방언을 많이 살려 쓴 시인의 대표적인 그 시인입니다. 아쉽게도 월보하는 그 뒤 시들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여성은 합장을 하고 또 이 시는 이야기시입니다. 이 시가 하나의 이야기 서사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시를 많이 써봐야 됩니다. 쉽지 않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명새가 났다. 설서같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해관대 어느 산 깊은 검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줬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갈봉같이 차겨버렸다. 섣불같이 나아간 지압이 그대로 심연이 같다. 지압은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돌의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공도 설겨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들의 마당 위에 여인의 머리가 눈물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렇게 사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이야기시니까 이야기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절에 갔어요. 자, 시적 화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불경주스럽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주인공의 여성이 나옵니다. 내가 관찰 시점이에요. 시적 화자가 여성을 관찰하는 관찰 시점이에요. 내가 안에 들어갔는데 여성이 있어서 합장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합장하니까 그 스님도 합장하면서 방귀에 맞아주는데 분명히 아는 스님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봤던 안면 있는 신이에요. 안면 있는 스님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래서 합장하고 절을 했고 그 여성한테 취나물 냄새가 났다. 가지치는 취나물이에요. 취나물 많이 됐어요. 지금 최고 보약이 취나물입니다. 된장에 무치는 한 2주만 지나면 이 취나물은 자연사에 나기 때문에 불모상 가도 뜯을 수 있기 때문에 풀이에요. 가격도 반으로 떨어지고 6천, 7천 원. 지금 이렇게 한 12,000원, 13,000원, 14,000원이에요. 이걸 많이 드십시오. 그래야 향기로운 시가 나옵니다. 향기로운 취나물을 먹어야 향기로운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치는 취나물이에요. 취나물 냄새 난다 하는 말은 뭡니까? 이미 여성은 산속의 산장의 산사의 여인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미 속세 사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쓸쓸한 낯이 옛날에 늙었습니다. 그 얼굴에 뭔가 산속의 산사의 여인이 되어 있는데 그 얼굴이 쓸쓸하고 옛날에는 단어처럼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삶의 고뇌가 그대로 묻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야? 불경처럼 서러워졌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여성이 된 그 여성을 만났는데 참 좋은 데 갔었구나 참 이렇게 아니고 서러워졌더라고요. 나의 느낌입니다. 여성에 대한 나의 느낌. 두 번째
평안. 근데 그거 이제 그러고 나서 여성을 데리고 이제 저 뒷방에 가서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이래 머리가 붕이 됐어요. 그래 차 한잔 먹는데 그 사람은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산 금전판 금박천이다. 아까 노다지 했죠. 노다지에서 나는 그 여인에게 옥수수 파던 여자라니까요. 옥수수 파. 나는 그 파리한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습니다. 그 금강촌 앞에서 평안도의 금강촌 앞에서 옥수수 파는 여인이다. 누가 이 스님이 여성이 여인은 딱 이제 여인의 삶입니다. 이연부터는 전부 다 여인의 삶이에요.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갈망과 책으로 씁니다. 금강촌 앞에서 평안도 금강촌 앞에서 딸아이를 안고 옥수수 파는다. 옥수수 안 팔리고 옥수수 파는 목적이 아니고 남편 기다리는 목적이거든요. 남편 안 오고 아이는 버치니까 죄 없는 아이를 때렸답니다. 그 아이가 울죠. 그런 얘기. 그런 남편이 집 나가고 옥수수 파는 여인의 그런 고단한 삶이죠. 섣불같이 일벌입니다. 일벌같이 나아간 자비.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만 벌겠다고 휘떡 일벌처럼 그냥 나아가버린 자비 남편입니다. 남편이 기다려 10년이 갔습니다. 남편은 금강촌을 간다면서 돈 벌게 하고 나가고 나서는 10년이 더 돌아왔는단 말이에요. 그래 둘이가 못 먹고 사니까 금강촌에서 혹시 남편을 만나가 싶어서 거기서 금강촌에서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비나 돌아오지 않고 딸아이는 그 도라지 꽃을 꺾고 좋아하던 그 딸아이가 죽었어야 도라지 꽃이 있는 곳에 묻혔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못 먹고 사니까 가난하니까 뜯어 먹지 못하니까 딸아이는 죽어버렸어요.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 도라지 꽃이 좋아하던 도라지 꽃이 피던 그곳에 묻혀서 돌무덤이 묻혔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요. 그래서 상권도를 깨우는 슬픈 날이. 그래서 남편을 못 만나고 딸아이는 죽어버리고 돌무덤에 묻혀버리고 그래서 얘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 뭐 했다고요? 머리가 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상권도를 깨우는 슬픈 날에 산절의 마당 빗중에서 여인의 머리가 툭툭 눈물처럼 툭툭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면서 머리가 여성이 됐다. 그래서 2, 3, 4, 1 이런 순서로 시상이 구성되어 있고 시상 1년은 처음이고 나머지는 과거입니다. 그렇죠? 산절의 마당 귀퉁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아니고 머리오리 이게 이때 딱 오리잖아요. 이 오리가 눈물같이 뚝뚝 떨어지면서 눈물처럼 한처럼 그렇게 머리가 여성이 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30년대 우리 민중들이 그런 애달픈 삶을 노래하는 시예요. 이게 백성의 여성을 통해서 시를 잘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확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은 내가 절에 가서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은 옛날에 옥수수 파던 여인이다. 그 여인이 왜 이렇게 절에 뚫게 돼 여성이 됐는가? 여성이 왜 됐는가? 그 이야기를 쭉 지금 그 여성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시화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에 가서 1995년에 생을 마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시를 보면서 좀 와온에서는 좀 더 색다른 쪽에서 시를 바라보는 거. 그 나온의 해지는 모습을 가슴에 담겠다를 내가 훔쳐간다고 말했고 또 해가 넘어가는 것을 산의 입장에서 가랭이에서 해를 집어넣는다 그랬고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첫사랑에서는 눈이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첫사랑을 연결시키면서 그 도전하는 모습을 아주 아름다운 시어로 이런 심상과 이미지를 심상과 은유를 잘 살렸던 시고요. 또 시어 자체도 상당히 이런 섬세하고 고운 의의만 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성이라는 시도, 백석의 여성이라는 시도 역시 30년대 시인데 여기서도 역시 그런 가지치라든가 섣벌 같다라든가 돌무덤, 딸이 죽어도 아무 한마디도 없잖아요. 돌무덤 같다라든가 또
머리가 중이 됐다는 말 대신에 뭐 머리카락이 뚝뚝 떨어진다. 이게 그처식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잘 살려 쓰고 있는 시다. 그래서 이런 세 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좋은 시를 써보자. 좋은 시어를 선택하자. 뭐 이 정도입니다. 질문. 오늘은 질문 좀 하십시오. 시간 있으니까. 우리 혹시 온라인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보다도 교수님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 교과서에 실릴 만한 시는 보통 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나아갑시다. 정말 저도 꿈이 그렇고 여러분도 네. 우리 초중고에 우리 할머니 씨가 실렸다. 이만큼 좋은 일이었거든요. 돈 두르제요, 명예지요, 최고잖아요. 그대로 그런 쓰려고 없이 그리고 나아가요. 교수님, 더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전통 한복 짓는 한복 하시는 분이 대구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입고 가요. 네, 예뻐요. 병물 하나. 네. 저 전통한 마산에도 만드시고 있어요. 되고 있답니다. 대구에. 마산에도 있어요. 전통 한복 만드시고 그림시장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다 가짜라니까. 나는 가짜 말고 진짜 하는 거 있다. 300집을 물어봤는데 그 마들이 한복 먹는다는 게 내가 만들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안 할락해요. 전투를 하는데 마차로 가면 전통으로 하려면 안 할락해. 또 질문. 우리 저 향료고래 젊으신 분이네요. 처음 왔습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공산한 향료고래. 말괄량이 더 가쁜데요. 좀 말괄량이 계시던데. 계십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다른 건 없나요 질문? 여기 다 나오네. 민호로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은? 여기서 민호는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앞으로 의의는 다음 강좌에 계속 좀 많이 할 겁니다. 내용들이 전부 의의가 많이 나옵니다.